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사망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보편적 의료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를 빚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럽에는 정말 난리가 났는데 우선 유럽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최근 들어 조금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좀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끝나야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요. 네. 중간 평가를 조금 한다 그러면 잘하는 점이 있고요. 못한 점이 있고 그렇게 네. 봅니다. 잘한 점은 진단 검사 키트를 우리가 벤처들이 바이오 벤처들이 한 4~5군데가 만들었고요. 네. 그게 4만 건, 5만 건을 검사할 수 네.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정부도 한 5천 건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드라이빙 스루, 워킹 스루, 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네. 이런 것들이 잘한 점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못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 조치를 취했으면 저희가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되고 그렇죠. 네. 2월 18일에 신천지가 왔는데 그동안에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WHO는 1월 30일에 네.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했고요. 네. 그 중간에 저희가 빨리 막았으면 신천지 없이 지나가는. 사실 그때도 국민들이 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 문을 열어온 듯해요. 네.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외국인들은 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문을 열어놓고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은 오지 문을 마시라고. 닫자. 오시더라도 14일 강제격리, 자가격리가 아니라 네. 강제격리 후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잘 안 지켜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벌금 낸다 그래도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 시스템의 차이라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 시스템 유럽은 보편적 의료 제도, 또 한국과 미국 이런 주요국들은 공공 의료 제도 이렇게 한다는데 그 보편적 의료 제도와 공공 의료 제도의 차이랄까? 또 말이 제대로 맞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흔히 그 학회에서 부를 때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을 국가보건 서비스라고 국가보건 서비스. 국가보건 서비스는 세금을 걷습니다. 모든 나라가 세금 다 걷죠. 그 세금에서 무상 의료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관들에 있는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그 외의 유럽 국가들 한 70%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내죠. 의료 이용할 때 일부 본인 부담을 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공기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의료진들이 다 민간이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가 보편적 의료제도라고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국가보건 서비스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거다. 자, 그러면 국가보건 서비스와 건강보험제도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대 한국과 미국의 그 사망률의 차이도 그렇게 큰가요? 지금 한 2배 반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세계국, 영국과 이태리와 스페인은 국가보건 서비스, 그러니까 무상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태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노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접근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도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뭐 지금 뭐 4,000분 돌아가셨습니다. 뭐 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8,000분인가요? 뭐 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8,165명. 네. 근데 전체적으로 25,000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태리만 돌아가신 분이 40%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국가가 그 국가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또 많이 돌아가신 분이 스페인인데 네. 스페인도 그렇고요. 네. 영국도 그렇게 뒤지지 않고요. 사망자가 예. 적지 않고. 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확진자 수는 네. 방역 체계의 결과입니다. 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잘 맞고 네.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안 퍼지게 맞고 그렇죠. 예, 이 방역 체계와 그다음에 왔는데 환자가 뭐 1,000분이고 20분이고 발생을 하면 그걸 안 돌아가시게 하는 거는 의료의 질입니다. 의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방역 체계의 결과로. 시스템과 능력이 예, 차이지만 예, 예. 일단 확진자로 분류돼서 병원에 온 이후에는 예. 의료 체계, 의료의 질, 뭐, 의료의 질. 퀄리티, 우린 그냥 그렇게 네, 표현하고 그렇죠. 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이런 국가보건 서비스, 무상의료하는 나라들이 중증 환자 진료에 취약합니다. 아, 무상의료 서비스를 하는 나라의 예, 중증 환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좀. 저희가 이제 암 진료, 네. 암 진료에서 지금 OECD 국가에서 7개 암을 비교하는데요. 네. 그 평균 생존율을 보면은 네. 한 8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하는 나라에 OECD 비해서. 평균에 아니면 건강보험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아까 저희가 네. 이제 3개 대 무상- 5개 국가 네. 그렇게 비교하면 88% 수준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료 능력이 한국은 몇 퍼센트? 한국은 거의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 네. 위암 같은 경우는 1등입니다. 생존율. 예. 네.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요. 네. 그래서 중증 질환에 참 잘합니다. 음. 근데 우리 취약점이 1차 의료를 잘 못하거든요. 한국은 중증 의료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는데 네. 1차 치료, 1차 치료를 잘못한다는 것은 어떤 걸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네. 외래만 잘 다니셔도 의원만 잘 다니셔도 입원할 이유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고혈압 가지고 입원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국가보건 서비스 있는 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많이 입원합니다. 고혈압으로 많이 입원한다. 예.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게? 고혈압은 외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입원해서 많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외래 진료가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외래 진료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질이 낮다 뭐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잘하는데. 잘하는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서 발생한 게 대개 환자들은 감기 뭐 약한 증상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몇 분들이 폐렴에 들어오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국가보건 서비스 있는 국가들 이태리, 스페인, 영국들이 그 대처 능력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결과 같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탈리아, 스페인은 뭐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상태가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좀 나아서 그런 국가보건 서비스, 무상의료 체계지만 잘 대처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영국도 안 그렇군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와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네. 그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8년에 네. 있던 금융 위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하는 나라보다 훨씬 낮았고요. 뭐 성장률이 1%가 안 됩니다. 그 10년 동안에. 네. 근데 영국이 그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영국이 더 낫다. 네. 낮은 이유가 얘는 브렉시트 때문에 네. 뒤에 그러니까 그 한 4, 5년 동안에 끝나고 영국은 또 브렉시트를 또 했고요. 브렉시트 혼란 여러 가지 준비에 그래서 들었기 아직은 때문에. 사망률이 치명률이 그렇게 그러니까 네. 높지 않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위험합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가 치명률이 10% 정도니까 대단히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금 한 1.4에서 5%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지금 5%가 5%인데. 넘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꽤 올라갈 것 같은데 7, 8% 올라가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국가보건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가 무상의료를 한다는 얘기는 정부 재정으로 다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훨씬 더 넓히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건서비스 이걸 좀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케어의 마지막 골이 네. 이 무상의료인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그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예.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게 대통령을 한 번에 되시지 않고 그 두 번에 되시지 네. 않았습니까? 첫 번째 선거할 때 요 뉘앙스에 그 보면은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2017년에 선거하실 때는 그 단어가 그냥 그렇게 그냥 70% 보장 뭐 이렇게 한번 들었지만 마지막 지향점은 무상의료고 그러니까 국가보건 서비스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아마 고르신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하고 국가보건 서비스하고 예를 들면 중증 질환은 확실히 건강보험이 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현재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국가보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1차 의료, 1차 의료. 그다음에 환자가 돈 때문에 진료비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훨씬 낫습니다. 이 조사해 보면. 환자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건 서비스가 오히려 좀 조금 그건 유리하다. 무상의료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약점은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거든요. 그렇죠. 보장률을 2022년까지죠? 2020년. 70%까지. 근데 다른 나라는 80%긴 합니다. OECD 평균이. 현재. 우리가 그래서 좀 아직도 낮긴 하네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MRI 같은 경우가 한 40만 원 내다가 본인 부담 5만 원 내라 그러면 그럼 뭐 누구나 막 가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온 거죠. 이번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MRI 뇌 이런 예. MRI를 좀 보장성 강화하다 보니까 뭐 심각한 두통이 아닌데도 어지럼증이나 이런 두통이 오더라도 나 MRI 좀 찍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보장성을 좀 낮췄다고 하는. 낮췄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어떤 제도로 이걸 저희가 막고 있냐면은 모든 국민들은 주치의가 등록돼야 됩니다. 주치의. 자기 주치의가 그리고 주치의가 MRI를 찍으세요 해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찍겠습니다 하면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없이 보장성을 확대하면 그렇게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네요. 우리는 환자가 좀 더 찍고 싶다고 요구하거나 또 의사 선생님께서 좀 찍겠다 그냥 판단하면 종합병원에 그냥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 없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늘리면 아마 의료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이다를 알고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의료기관 규제입니다. 의료기관 규제라 하면 어떤 의료기관에 네가 뭐 MRI를 많이 찍으면 안 된다. 왜 평균보다 많이 찍니? 뭐 이런 식의 규제인데 그걸로 정리 안 됩니다. 이게 그 국민들이 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의원을 많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문호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77년 됐으니까 벌써 43년 동안에 의료기관을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다 다니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되면서부터 뭐 굉장히 많이 그렇죠. 편하게. 그런 다음에 하루아침에 어디를 못 갑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에 제가 볼 때는 25% 이상은 영국처럼 주치의를 통해서 내가 뭐 MRI를 찍든 뭘 찍든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되고요. 그걸 건강보험 제도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 없이 지금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만약에 그런 현재의 그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올린다는 이런 속도로 갈 경우 혹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또 지금은 좀 누적 흑자가 쌓여 있는데 이게 뭐 금방 없어지고 건강보험료를 결국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급속히 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흑자가 났고요. 그 흑자 중에 굉장히 큰 흑자가 나서 누적 흑자가 지금 20조 정도 됐는데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적자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 단위 이상의 단기 적자가 날이라고 네네. 예상을 네.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덜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덜 날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병원을 좀 덜 가니까. 예, 병원도 들어가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강보험계 아니니까. 건강보험 재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약간 지연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보십시오, 저희가 그 노인 인구율이 벌써 그 뭐 고령 사회 됐죠. 네.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오죠. 네.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한 5배 정도 의료비를 더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속 1년에 100만 명씩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보험 진료가 엄청 그 보험 예. 급여가 많이 나가는 거죠. 문재인 케어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마구 네. 올라갈 텐데 네. 그 불을 더 지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철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